갑자기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월세를. 일할 계산해서 임대료 물린다 그러고 보증금 절대 안 빼준다 그러고 돈이 몇 배로 들었어요. 진짜 저 화날 것 같아요. 내가 이번에 2개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원래 뭐 있던 자리예요? 식실. 월세 몇 억씩 받는 건물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6천억 넘는 건물주도 안 하는 갑질을. 저는 이제 부동산인데 철거의 기준이 또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네, 여보세요? 그때 통화하시고 저한테 그 전화를 다시 안 주셔가지고 체크사항이 다른 건 없을 것 같고요. 내부는 어차피 다 뜯으라고 하셔서 여기 이렇게 예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다 뜯어요? 이게 LPM 이거 제 생각에 되게 비싼 걸로 다 마감해놓은 것 같은데 그것도 다 부시는지. 테라스 위에 이거 전자건이 한 1,000만 원 넘는 건데 이것도 부셔요? 네, 이런 건 당연히 저는 안 부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 관심이 없으세요. 네, 그분은 사실은 그냥 관심이 아예 없고 그분도 사실 뭐 기준이 명확치가 않아가지고 뭐 네네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라. 근데 저도 일 좀 깔끔하게 해드리고 오고 싶어서 와서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임대인 분이 오시든 부동산 분이 오시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에이구, 이거 다 책임 회피만 하는. 화장실은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그게 뭐 어디 기준이야? 요거까지 하는 거야. 이제 4번째 철거를 보러 가는데 오늘 그 건물주 2분이랑 아마 건물주 분이 직접 오진 않을 것 같고 그 건물주 2분 직원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분이랑 오늘 만나서 현장 어떻게 더 마감할 건지 얘기를 해서 최종 결정하고 하기로 했거든요. 대리에서 오시는 그 직원분들한테 그렇게 부동산에 그렇게 전달을 좀 해달라고 했어요. 이게 권한을 좀 확실히 가지고 오시고 이게 가이드라인을 좀 명확히 갖고 와라. 사실 제가 좀 뭐 불쾌하거나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가이드라인이 명확했으면 사실 철거도 그 정도로 안 해도 됐거든요. 위에 어차피 베니어판이나 이런 판을 대고 도장을 할 거였으면 그 안까지 다 뜯어낼 이유는 없어요. 일단 가서 현장을 한번 보죠. 그 전달받으신 그 가이드 있잖아요. 그걸 일단 한번 쫙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이드를 정확히 줬으면 처음에 철거도 그냥 그 위에다 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아시죠? 이 돈이 몇 배로 들었어요. 그날 저것도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사다리차 왔을 때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런 부담 하나도 안 해주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명확히 해주세요. 다 내 거죠? 원함색으로 마감. 그리고 저기도 다 벽 대고 하얀색으로 마감. 그리고 여기는 네, 맞아요. 진짜 최선을 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해야 돼. 아니 당연히 다음에 들을 사람이 하든가 임대인이 해야 될 거지. 근데 어쨌든 하기로 했으니까. 어떻게 받겠지 뭐. 하기로 했으니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최대한 깔끔하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마무리 되실 때 저한테 연락 주시면. 네. 되면은 제가 요거 공사는 진짜 여기 니즈로 하는 거니까 그거 막 임대료 일할 계산한다고 그거는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네, 그럼 진짜 저 화날 것 같아요. 네. 제가 깔끔하게 해서 연락 드릴게요. 네. 근데 저 사람 또 무슨 죄가 있어? 직원인데. 그래서 화 안 낸 거예요. 임대인이었으면 진짜 내가 진짜 엄청 뭐라 했어요. 왜냐면은 아니 뭐 원하는 기준도 상식이 안 맞는데 만약에 원하는 게 있으면 명확히 와서 얘기해야지. 저것도 사다리차 왔을 때 했으면은 사다리차 한 번 부르면 한 5, 60만 원인데 그것도 날라가고 여기도 사실 철거를 다 안 해도 되는 건데 벽 칠 거면 보통 이제 철거란 게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 뭐지 원 상태로 복원한다예요. 근데 보통은 철거를 다 하고 가면 그게 사회적으로 통념적으로 그게 맞아요. 근데 여기는 다음 사람 받으려고 이 벽까지 다 치고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대인이 하거나 다음 임차인이 해야 될 거를, 근데 그거 안 하면 이제 일할 계산해서 임대료 물린다 그러고 보증금 절대 안 빼준다 그러고. 1층이랑 알아보니까 1층도 몇 달 시달리다가 보증금이 급한 사람이어가지고 어거지로 이제 또 하고 가고. 주변에 한 3-4 군데 물어봤는데 싸울 수는 있으나 뭐 크게 이게 의미가 없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둘이 잘 얘기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건 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임대인이 둘이 있는데 저 한쪽은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상식선이야. 근데 이 사람이 말이 아예 안 통하고 엄청 고집불통이래요. 그래서 이분도 이제 손을 놨어. 난 모르겠대. 그러고 이제 이분도 왜 이제 상식선이 아니냐면, 이거 저희가 600 얼마 주고 지금 쓰고 있거든요. 월세. 월세. 네, 근데 저희가 권리 받으면 좋잖아요. 다음 사람 맞췄어요. 4천만 원 받기로. 그리고 미리 임대인한테도 얘기 다 해놨고. 근데 이제 맞춰놓고 이제 한 5% 정도만 올리시죠?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0만 원 달라는 거예요. 월세를. 월세를. 그러면 뭐 다음 사람이 들어오겠어? 그래서 그것도 빠그라지고 1층도 안 나가는 게, 저기 내가 볼 때 그 전 사람이 800 주고 썼거든요. 지금 1,600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1,600 쓰고 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의도는 알아요. 왜냐면 그렇게 맞춰야 이 건물을 팔 수가 있거든요. 이거 빨리 팔고 싶어서. 근데 뭐 그렇게 한다고 건물값이 그럼 다 부자 되지 뭐. 에? 제가 한 3-4년 같이 하시는데 3-4년만 됐어? 아니 더 됐나? 아니 3-4년 정도 되지 않았나? 아니, 무슨 5년이 소리야. 넘었나? 그래가지고 마곡부터 시작이니까. 마곡이 그 정도 되지 않나? 3년을 탔거든? 아 그래요? 저차 전에잖아. 그럼 한 4년 5년 됐나? 5년 가까이 됐어. 마곡부터 시작이니까. 시간이 진짜 빨리 가구나. 그 조언 되게 많이 해줬어요. 건물 같은 거나 공동 투자할 때 절대 반반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51대 49를 하든 네. 의결권이 있게 무조건 해야 된대요. 그래요, 당연한 둘이는 갈라진 것 같더라고요. 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 알겠어.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안 나오는데 이 바닥이 지금 에폭시거든요. 이걸 새로 다 깔게 했고, 그리고 천장이랑 이 왼쪽 벽들을 다 철거를 하고 위에 베니어나 나무 이거 대서 싹 깔끔하게 다 돌리고 도장까지 싹 다 하고, 여기 위에 또 천장은 에어컨이 있어요. 그것까지 새로 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다. 법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피디님이랑 나랑 5대5로 해가지고 해서 뭐 사업을 음식점을 했어요. 그럼 이제 4명이로 다 하고 계약서에다가 이제 뭐 수익 배분한다 다 썼어. 근데 내가 돈을 안 주면 어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싸움이 된다고. 그럼 법적으로 가고, 그게 또 빠르게 판단이 안 돼요. 왜냐면 또 이해관계나 이런 거 다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또 변호사비 시작하면 500, 1000부터 시작하지. 근데 받아야 될 돈은 한 1-200이지?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법적이고 계약서라는 게 무조건 해야 되고 정말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은 다 도덕이고 신이에요, 결론은. 그러니까 내가 어쨌든 이런 일들을 하면 하루에 이런 일이 한 2-3개씩 매일 터져요. 가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배웠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내가 다시는 안 하는 거는 리바이벌, 그러니까 다시 이런 일은 만들지 말자. 내가 이번에 2개를 당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권리받고 못 넘겼고, 2번째는 완전 내가 해야 되지 않을 영역까지 해주는 거. 그래서 다음번에 계약할 때는 대기업이랑 했을 때 팁인데, 그러니까 권리에 대한 거요. 나 KT 건물에 임차한 거는 아예 처음에 써놨어요. 매년 5%씩 10년 동안 올린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하나도 없어. 2번째는 몇 프로씩 올린다도 미리 해놓고, 그 아래 특약으로 만약에 이제 지금 임차인이 다음 임차인한테 권리를 받고 넘길 때도 월세 인상률을 똑같이 한다. 그럼 그 이상 못 올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또 우길 수 있어. 그때 가서 이제 사람은 상황마다 마음이 바뀌니까.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조약을 써놓으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지금도 다 욕심 때문에 그런 거여서. 그리고 이제 2번째는 보통 계약서에 이제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복구한다 라는 단어 하나 써 있는데, 그 단어 하나가 서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르니까 사진을 찍어 놓든 뭘 특약을 쓰든 해서 서로 이 맞추는 거를 미리 다 써놔야 되는 것 같아요. 서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거는 무조건 다 자세히 써놓는다.
아니 여기 한번 볼까?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주변 한번 보여주세요. 교보문고, 무신사, 그리고 저기 이제 삼성병원, 파고다. 그냥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라인에서 완전 초메인 1층 평이에요. 1층 157평이죠. 그러면 임대료 진짜 어마어마할 거라고. 상상 이상일 거야. 내가 알기로 억 단위예요. 근데 와봐요. 원래 뭐 있던 자리예요? 쉑쉑 나갔잖아. 쉑쉑이 아무 데나 들어오냐고. 봐요. 어떻게 마감하고 갔나? 안에 보여요? 보여? 진짜 마감을 안 해도 가네. 이게 정상이야. 바닥 다 까고 벽 어때요? 다 까고 위에 저렇게 해놓고 저 노출 이렇게 해놓고 가지. 이 건물 누구 걸 것 같아요? 100%뭐 법인이나 어쨌든 성공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물일 거 아니에요. 이게 뭐 1, 2억이 뭐야? 100억, 200억 아니고 거의 무조건 몇천억대인데 이 정도면 아무리 못해도 내가 봤을 때 막 한 6, 7천억 원 돼요. 최소. 그리고 저 조금 높은 건물은 다 조단이에요. 여기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이 월세 몇 억씩 받는 건물도 이렇게 하고 가는데 여기도 봐. 아니 세상에 벽을 새로 치고 도장 마감하는 철거가 세상에 어딨어. 가요. 6천억 넘는 건물주도 안 하는 갑질을. 근데 내가 왜 해주냐면 북카페를 내가 인수받았을 때 그 북카페를 사실 거기 임대인 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그분이 그걸 나한테 줬는데 그분은 새 건물에서 지어서 한 거고 자기가 공사하기 전 모습이 사실 그거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겠다.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저 사람들이 지금 임대 맞출 생각이 없어요. 아까 봤죠. 말도 안 되는 금액 하는 거. 건물 팔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팔 때는 도장이나 이런 게 깔끔하게 칠해 있으면 보러 온 사람이 기분이 좋지. 그러니까 기 늦은 거 알아서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해야 되는데 하는 거지 뭐. 그래서 뭐 이것도 어차피 남탓해봐야 끝도 없으니까 계약서 더 명확히 안 쓴 내 잘못이지. 아니면은 이거 안 된다고 싸우지 못하는 내 잘못이지 뭐. 애플 한번 가볼까? 애플 겁나 멋있네. 금융치료. 완전 깨끗하게 돼 있네. 진짜 공사 기가 막히게 해놨다. 와, 진짜 완전 새 건물을 만들어줬네요. 저희 철거 다 하고 여기에 석고돼서 다 마감하고 그 위에 하얀색 도장으로 3-4번 덧칠해가지고 이렇게 마감 다 했습니다. 근데 다음 임차인이 이 흰색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조금 속상하기도 하지만, 네, 바닥도 원래 이게 카페 타일을 붙여놔갖고 본드 자국이 다 있었거든요. 그걸 이제 샌딩으로 하나하나 다 갈아가지고 이 원래 돌이 나오게 지금 다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여기도 지금 이렇게 싹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내일 보러 오시고 내일 아마 보증금 넣어주실 것 같네요. 제가 볼 땐 뭐 문제는 아예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도 한 3년 진짜 열심히 했는데 이제 떠나려니까 좀 시원섭섭하네요. 더 큰 데서 하니까 좋은 마음을 가지고 뭐 해야겠죠? 어렵네. 아유 다리야. 스커트.